유령 화장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기묘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학교 건물의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화장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 되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학생들 중 일부는 그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밤늦게 학교에 남아 화장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윤지수, 박서준, 이지연은 서로에게 그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소문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방과 후에 학교에 남기로 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그저 소문일 뿐이야. 서준이 말했다. 지수와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그날 밤 학교에 몰래 남아 4층 화장실로 향했다. 밤이 깊어지자 학교는 고요해졌다. 세 친구는 조용히 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어둡고 적막하였다. 그들은 가슴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화장실 문 앞에 섰다. 들어가자. 지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안은 싸늘했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다. 화장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이 거울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저기 봐. 거울 속에 뭐가 있어? 지수와 서준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희미한 형상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잘못 본 거겠지? 빨리 나가자. 그러나 지연은 거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갑자기 닫히며 큰 소리를 냈다. 지수와 서준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러나 지연은 이미 거울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그 후로 지연은 실종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고 그녀의 행방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그녀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다. 지연의 실종 사건 이후 학교는 더욱 기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더욱 그 화장실을 피했고 그곳에 가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러나 지수와 서준은 친구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그 화장실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밤이 되자 다시 학교에 몰래 들어갔다. 이번에는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준비했다. 그들은 지연이 사라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녹음 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것은 분명히 지연의 목소리였다. 지수와 서준은 그 소리를 듣고 거울을 응시했다. 그들은 거울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만졌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수는 깜짝 놀라 서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 전체가 거울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서준과 지연이 서 있었다. 그들은 슬픈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친구들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지연아, 서준아,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손이 나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거울 속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 세계는 어둡고 음산했다. 그녀는 친구들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수는 거울 속 세계에서 헤매다 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오래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누구니?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야. 오래전에 이 화장실에서 사고로 죽었어. 그 이후로 내 영혼은 이 거울에 갇혀 있었어. 지수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널 도와줄 수 있을까?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이름을 불러줘. 그리고 나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지수는 소녀의 이름을 불렀다. 김혜운, 내가 널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 순간 거울 속 세계는 밝아졌다. 지수는 혜운과 함께 친구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함께 거울 속에서 빠져나왔다. 거울은 깨지며 조각났고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워졌다. 지수와 서준 그리고 지연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 그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지수와 서준, 지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유령 화장실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지수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서준은 경찰이 되어 미해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전념했다. 지연은 미디어 학과에 진학하여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가 되었다. 그들이 졸업한 후에도 그 학교는 계속 운영되었지만 유령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그 화장실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그곳을 두려워했다. 몇 년 후 그 학교에서는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4층 남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상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은 지수와 서준, 지연에게도 전해졌다. 세 친구는 오랜만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그들은 이번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과학적인 장비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는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서준은 법집행자로서, 지연은 기자로서 그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학교에 도착하여 교장 선생님과 면담했다. 교장은 그들에게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수와 서준, 지연은 다시 한번 4층 화장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남자 화장실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그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주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화장실을 조사하는 동안 서준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거울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느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한 소년의 모습이었다. 소년은 서준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였다. 지수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넌 누구니? 왜 여기 있는 거야? 소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이었어. 몇 년 전에 이 화장실에서 사고로 죽었어. 그 이후로 내 영혼은 이 거울에 갇혀 있었어. 지연은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널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널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이름을 불러줘.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그러면 난 자유로워질 거야. 지수와 서준, 지연은 소년의 이름을 불렀다. 이민수, 우리가 널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 순간 거울 속 세계는 밝아졌다. 소년의 영혼은 빛 속으로 사라졌고 화장실은 평온해졌다. 그들은 소년의 영혼이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유령 화장실의 전설은 끝났고 학생들은 다시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수와 서준, 지연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항상 그날의 경험을 기억했다.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 학교의 유령 화장실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있었다.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할 때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야기가 공포가 아닌 친구들이 서로를 구하고 기억하는 이야기로 전해졌다. 지수와 서준, 지연은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고 영혼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아갔다. 유령 화장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 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